자, 다음에는 천안함 관련해서 오랜만에 좀 다뤄보겠는데요. 또 새롭게 밝힌 사실들이 있어서 아주 이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천안함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내외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는 또 미국에 계신 그 잠수함 박사로 알려진 안수명 박사님께서도 계십니다. 이분께서 최근에 미국의 해군 측으로부터 한 3,000페이지 넘는 그 미 해군 문서를 받았다고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 천안함 침몰 당시에 그 미 해군의 문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요 관련해서 말씀을 더 시작해 주십시오.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고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북침에 의한 것이다 또는 어뢰 폭발에 의한 것이다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학자들 또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이제 미국에 계시는 잠수함 전문가이신 안수명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한겨레, 미디어오늘의 여러 오마이뉴스 인증서를 통해서 어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북한이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0.0001%도 제로 그냥 없다를 주장하신 바가 있고 네. 이분이 아시겠지만 또 그렇게 주장하니까 안테크라는 그 미 해군 관련 관계회사를 운영했는데 그것도 문을 닫게 됐고 다른 사람 넘겨됐고 한국에 방문했다가 그냥 쫓겨가는 이유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 분입니다. 내용은 이분께서 3년 전에 미 해군에 자료를 내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정보자유부에서 민원인들이 제출하면 거의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안 주면 안 주는 이유를 설명하게 돼 있고. 근데 달랑 200페이지만 줬습니다. 에클레스 보고서라는. 에클레스라는 사람은 토마스 에클레스는 그 당시 미국 척 합조단, 그 미국 조사단장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보고서 관련 200페이지만 줘가지고 안 박사께서 전부 다 내놔라. 그 소송한 게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년이 넘어가다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 해군이 안 준다고, 달라고. 네, 이 네. 법원에서 다 주라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9월 15일 얼마 전에 아마 500메가 약 한 3,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제가 받아서 한 박사님이 이제 분석하신 두세 가지를 또 제가 분석하고 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미 해군이 알고 있었던 걸 이번에 단독 기사하게 됐고요. 이번에 민중의 소리에 단독 기사한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에클레스라는 사람은 한국에 파견된 조사단장입니다. 미국 측 조사단장이고 미 해군의 정보센터장이 바로 세무엘 콕스인데 소장입니다. 제독인데 이 소장이 에클레스한테 얘기한 게 에클레스한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말하는 기뢰라든지 그에 의한 수중 폭발에 의한 버블젯 현상 그분이 표현은 vacuum induced implosion 즉 진공 유도 폭발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는 없다. 이게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없는 걸로 안다. 그리고 화학 잔류물도 없고 또 내 동료들한테 알아보니까 없다 하더라. 이걸 에클레스한테 8월 5일자로 보낸 겁니다. 그게 요번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예,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결론은 뭐냐면 미 해군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수중 폭발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충격적이라서 이걸 일단 기사화를 했고 두 번째는 또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드러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억을 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20일 날 한국에서 윤덕용 그 조사단장이 발표를 합니다. 합조단장이 발표를 해서 이랬다. 그냥 그 당시에 문서에 발표를 하고 9월 16일 날에 다시 이제 한국 최종 보고서를 해갖고 배포를 합니다. 많은 시간이 5월달부터 9월달이 걸리는 이 과정에 있었던 일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미국 이게 안 반가웠던 모양이에요. 즉 그냥 끝내버리지 자꾸 보고서를 만들라니까. 근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재정 교수나 이성현 교수 등이 버블젯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걸 하니까 미 해군도 이제 다 알고 있었는데 8월 달에 지금 그 세무엘 콕스 정보사령관이 의견을 얘기한 거야. 야, 이거 아니다. 이거 버리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거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토마스 에클레스가 뭐라고 또 했냐면은 한국이 왜 두 가지 버전이 난 한 개 사인했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거 왜냐면 미 국방부에서 미 국방부 관계자가 뭐라고 해군에 긴급 이메일을 보냈냐면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한국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왜냐면 이성현 교수 뭐 언급은 안 했지만 서재정 교수가 나와서 지금 많은 우리의 어떤 그 보고서를 그 인티그리티를 떨어뜨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대응을 국무부가 할지 국방부가 할지 급한 모양이에 막 4개를 다 적어요. 뭐 유엔 미국 대표가 할지 좀 빨리 해야 되고 시급히 해야 된다니까
에클레스가 또 국방부에 그날짜로 뭐라 하느냐면은 이제 뭐 그거 버블젯 폭발이 맞다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메일이 있냐면 또 한국에서 뭘 발표한다니까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미 해군이. 왜냐하면 한국에서 또 뭐를 발표한다니까 또 다른 버전을. 그게 에클레스가 뭐라 하냐면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 나 오늘 처음 들었다. 그리고 내가 사인한 거 한 게 외에는 그리고 처음 들었고 what this version is look like 이게 이 버전이 뭐로 나올지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재미난 표현합니다. These guys 이 녀석들은 need to be straight with us. 국방부 이 녀석들 우리한테 똑바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지금 이 방송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기사에는 안 적었지만 그만큼 얼렁뚱땅 사인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사인했 거고 한국처럼 놀아 얼렁뚱땅 그냥 사인한 거고 그래서 미 해군은 미 해군대로 이제 자기는 찔리는 게 있었겠죠. 이게 조금 쉬운 편으로. 그래 하다가 또 정보사령관은 야, 이거 버블젯은 너무 아닌 것 같다. 이거 좀 빼자. 이랬던 거고, 또 한국에서 최종 보고서를 강력하게 이쪽으로 낸다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사인 하나밖에 안 했나? 사인 하나밖에 안 했다. 좀 미루고, 아주 혼돈스러운 장면들이 이 문서에 다 잡혀 있고, 분석 중입니다. 1차는 그런 내용이에요. 토마스 에클레스라고 하는 그 당시 천안함 사건 당시에 미 조사 단장으로 온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십시오. 잠수함 관련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직책을 많이 맡았습니다. 많이 맡았는데 미 해군에서 주요 잠수함, 비밀 잠수함, 소형 잠수함, 잠수함 개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우리가 2010년에 사건이 났으니까 2004년, 6년, 8년에 잠수함 관련 극빅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한 분입니다. 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미 해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국의 조사단장으로 오게 된 것은 의문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추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으로 발표드린 건데 그분은 분명히 바이오그래피에 미 해군의 극비 잠수함 프로젝트를 담당한 제독이 바로 토마스 에클레스입니다. 미 해군의 자료에 있고 이 사람이 이 사건이 발생하자 왠지 모르겠지만 미 해군 측 조사단장으로 왔다는 걸 조금 방송 통해 말씀 그 일을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렇게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 해군도 천안함 사건이 버블제트에 의한 수중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다. 여기까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럼 요번 이제 이 문서 공개나 기사 요것이 이제 가지는 의미가 어떤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분석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추가로 계속 기사를 발표할 예정이신지 그 계획까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미 해군은 천안함에 대해서 미국은 첫 번째 미국이나 미 해군이나 미 국방부든 발표한 게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많은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발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9월 16일에 발표해서 거기에 몇 사람이 사인을 한 겁니다. 그 발표문을 보면은 에클레스도 이렇게 사인을 했고 그래서 그걸 9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딱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유엔 안보리에도 냈고 대외적인 전 세계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나 미 국방부는 2010년 3월 20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이때 조사한 적도 없고 첫째 이거 중요한 사실 처음으로 이게 많은 전문가들도 헷갈리고 계신데 미 국방부나 미 국무부는 조사한 바도 없고 조사할 필요도 없고 조사한 적도 없고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단 하나 에클레가 와서 덜렁 사인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의미가 중요한 거는 에클레스는 와서 사인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유든지 뭔가를 했겠죠. 그 과정에서 미 해군에서 많은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이 천안함 관련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딱 받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메일에서 8월 5일자에 미 해군 정보센터 소장이 그 당시 이제 버블제트에 한 그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정보소장이 에클레스한테 야 내가 알아보고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나는 이제 이런 떠난다. 그리고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중요한 발언이 뭐냐면 그 테스트 결과에서 협착물 그 소위 말해 익스플로시브 폭발력의 협착물도 네거티브 없다. 예, 테스트 했다는 얘기입니다. 없다.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미 해군 정보센터 소장이 전화해가지고 야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어보니까 이거 아니라더라 이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미국의 30년 이상 잠수함 전문가 안수면 박사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잠수함 개발도 하고 의뢰도 많이 만들었는데 북한 의뢰가 정확하게 날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탕 터뜨릴 확률은 0.000 필요도 없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럼 북한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거고 그거 하나만 해도 북한은 떼부자 아주 큰 부자가 된다. 예. 그리고 똑같은 그 얘기를 자기도 알아봤겠죠. 동료한테 알아보니까 에스카 하니까 알아보니까
없다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없다는 문맥성입니다. 그래서 I'm running out of this idea. 나는 이제 이 추론, 이 생각에 난 running out of 이제 벗어나려고 한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클레스는 뭔가 꾸미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러난 거죠. 굉장히 내부 문서지만 이메일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뭐 보고서 이상의 의미죠, 사실은. 내부에는 2010년 8월 5일 날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고, 미 해군의 정보 최고 사령관이 이거 아니라고 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에클레스는 그걸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하신 이제 이거는 지금 3000페이지 넘는 거는 각종 보고서, 이 미 해군에서 그동안에 이제 왔다 갔다 한 보고서, 한국 관계 지금 다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았는데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 그 나오는 대로 관련 매체 기고 또는 이제 우리 주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거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 4년이 지났는데요. 처음으로 어쨌든 200페이지 외에는 미군 측 문서가 안수명 박사께서 3년 전에 조금 받았고,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은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이 토마스 에클레스가 천안함 날짜도 잘못 적었어요. 보고서에 3월 26일인데 3월 24일로 적고, 그래서 안수명 박사가 이거 그만큼 얘네들이 엉망진창을 했다. 얘는 와서 그냥 사인한 역할밖에 없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했던 거. 요번에 이제 첫 문서를 이만큼 받아서 저하고 안수명 박사가 처음 제가 발견했고, 이렇게 한 게 대한민국 그 최종 보고서 1페이지 핵심이 딱 3줄 나옵니다. 북한에 의해서 발생한 수중 폭발로 인해서 천안함은 침몰되었다고 우리는 판단했던 딱 3줄 처음이 가장 중요한. 이게 8월 5일 날 미 해군 최고 정보센터 소장은 아니다. I'm learning about this idea. 이 아이디어에서 나는 이제 벗어났던데 완전히 배치가 된다는 엄청난 사실을 이제 발견한 거고 계속 분석 중입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미국이 단 한 번도 이 조사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발표를 지지한다라는 국무부 그때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에 그 정도 입장이었죠. 그거죠. 예. 그거 갖고 이제 안보리 가서 이제 뭐 저기 북한 이제 비난하자 하고, 예. 한국 발표 지지한댔죠. 근데 뭐 이거 다 지나간 지 처음엔 미국도 안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뭐 미 국무부 관계자 북한이 이거 북한 소행 관계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설설 변해가죠. 한 10일 되니까 MB죠. 이명박 이상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안전호 중위인데 갑자기 국무부 관계자가 오고, 저도 외교 관계를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세월이 더 지나서 보고 국제관계를 좀 더 연구하고 많은 보도를 하고 미국을 좀 더 알다 보니까 더 이상해집니다. 그 사건이. 예, 더 이상해지는 많이 오고, 갑자기 그러다가 또 갑자기 4, 5월 돼서는 북한 소행이라고 하고, 지금 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누굽니까? 힐러리 국무장관의 분이 한국 측 발표를 지지한다. 한국 이렇게 나오고 달랑 하나 사인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일각에서 이 기사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미국 그 해군의 어떻게 보면 공식 자료에서 나오는 건데, 뭐 무슨 친북 세력의 주장이다, 뭐 이런 식의 물타기 공작 이런 것들이 막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뭐 어제 그 민중의 소리 올라가자마자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댓글에 뭐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분들인지 뭐 왜 이 시기에 뭐 하느냐, 그 다음에 뭐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다 친북이다 이러는데,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새벽에 참 그냥 붕 떴어요. 그래서 우선 이 방송을 통해 처음 저는 친북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종북은 아닙니다. 국정원도 친북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살리려면. 예, 국정원도 친북이 돼야 되는 거고, 종북은 단 아니에요. 종북은 아니고, 주권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린, 저도 요번에는 아마 발표가 안 할 줄 알았어요, 판결이. 그냥 또 딜레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판결이 됐어요. 주라고 바로, 판사가. 오히려 이제는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도 소송을 하지, 이제 또 안 주면 이제 이거는 대형 위반이 되거든요. 예, 아주 위반이 되고, 이게 더 큰 뉴스가 되는데, 이게 중국고, 재판이 예정됐던 겁니다. 9월 13일. 이게 무슨 시기가 맞고 이래서 뭐, 종북, 친북이 아니고, 전 기자기 때문에 받아서 해갖고 그렇게 발표하는 건데, 많은 댓글들이 밑에 다는데, 역시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진실을 얘기하고 이러면 꼭 뭐 친북, 뭐 종북, 친노, 뭐 이런 게 하는데, 그렇게 쏴주는데 전혀 아무 의도도 없고, 있는 그대로 하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진실을 그대로 발표할 겁니다. 예. 그쪽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라면은 미국의 판사하고 해군 정보센터 여기가 박근혜 정부를 무슨 뭐
위기에 몰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시기에 판결을 하고 자료를 공개한 거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한두 개 댓글이 처음에 그래 달리던 밑에 다른데 더 대단한 댓글들이 달렸어요. 미 해군 장성 침묵 자파니까 빨리 자파해라. 그 다음에 빨리 소환장 보내라. 그 다음에 전부 그 댓글이에요. 야, 미국에 오리지널 자파 나타났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미 간의 관계 실체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정확히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관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제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4년 만에. 그래서 요 주제는 앞으로 또 계속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 포들의 박 대통령 방미 규탄 시위, 요 잘 취재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도 이 천안 관련해서 새롭게 또 확인되는 게 있으면 그 주제를 또 함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35회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